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아우, 정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일단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중간에 여러분 체력적 한계가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영어의 총평은 일단은 여러분 모든 총평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나오는 소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쉬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면서 쉬운 듯하고 다 맞은 건 줄 알았는데 틀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정보와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실력과 실제 실력의 괴리감이거든요. 그럼 이 격차를 좀 좁힐 수 있게끔 앞으로 공부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드리고 제시를 해드려야 여러분이 9월도 준비할 수 있고 11월 수능까지 장기적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나눠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예요. 자, 구모까지 방향. 일단 실천을 좀 해서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전이 아니라 실천이요. 영어가 이제 육모가 언제에 비해서 조금 쉽게 나왔냐면요. 작년, 그 다음에 전년도. 사실 육모가 1한 4%대밖에 안 되는 1등급을 가졌을 때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육모는 어렵게 내고 구모를 조금 수월하게 내고 그 사이를 수능으로 맞췄던 패턴이 지금까지 이어졌었는데 이번 육모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한번 던져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과정 개정이 되어서 물론 우리 아래 이제 친구들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약간의 기조를 좀 이제 쉽게 가려고 하는 기조가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수가 좀 잘 나오고 하면 영어를 놔버려요. 또는 영어는 됐으니까 딴 걸 하겠어 라고 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영어라고 하는 것을 11월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는 헷갈리는 선지가 이번 육모에는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헷갈리는 선지를 갖다가 소거를 못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모 때는 헷갈리는 선지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육모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었으니까 구모까지는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할래. 근데 출제는 어떻게 되냐면 육모에서는 이거 냈으니까 구모에서는 이거 낼 거야. 다른 거 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반박자씩 늦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후회가 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육모 때 잘 분석하고 그다음 해설 강의 들었던 건 들었던 것이고 나오지 않았던 첫 번째 헷갈리는 선지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리고 전년도 수능도 그랬고 전년도 구모도 그랬고 헷갈리는 선지에서 점수가 나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헷갈리는 선지가 어디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붙잡을 거냐면 39번대, 38번대 문장 삽입. 이 문삽에서 대응 능력을 좀 많이 기르셔야 돼요.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상적인 지문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32번 빈칸이 3점짜리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하고자 했던 말은 계속 도돌이표로 똑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32번 지문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꼭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내가 진짜 잘 판단하고 파악하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소재 자체가 이 핵심 내용이 인문 소재가 나오거나 철학 소재가 나오거나 예술 소재에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연결. 이건 어떤 거냐면 30번 문제 있죠. 밑줄 어휘. 그래서 밑줄 어휘를 푸는 데 있어서 일관된 방식으로 내가 풀어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42번의 장문 독해 밑줄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 35번의 무관한 문장도 잘 내가 풀 수 있는지. 이것이 잘 돼야 38번, 39번의 문장 삽입이 잘 해결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관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는 약간 외적인 건데 쇼츠 같은 거를 잘 보다 보니까 내용의 연결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우리가 짧은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흡수는 굉장히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이어붙였을 때를 갖다가 일반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학생들한테서 뭐가 보여지냐면 제 수강생 기준 예시 나열 지문에 특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 방식에 있어서 그냥 예시나 나열되는 설명문들 있죠. 이런 지문들은 발췌해가지고 공통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속성이 무엇일까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관된 진술을 내가 판단하는 게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글을 읽으면 휘발된다. 그리고 밑줄 치는 것도 힘들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걸 써보세요. 소재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방향성 정도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좀 체크하면서 써보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시험에서 나왔을 때도 이 부분을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지 같은 거 제거하실 때도요. 이렇게 번호가 나오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용 옆에다가 X하는 친구가 있고 번호에다가 X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틀린 정보에다가 X를 하세요. 그래야 다시는 읽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어휘가 아니라 빈출 어휘. 여러분이 다 아는 어휘들이 나와요. 되게 복잡하고 힘든 어휘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어휘를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 어휘가 해당하는 문장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따지는 것도 괜찮아요. 지문 내에서 유연하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갭이 차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백으로 해석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육모에 나오지 않았던 거 첫 번째 뭐였냐? 헷갈리는 선지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추상적인 지문이 한 개밖에 없었다. 더 나올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가 3점짜리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어휘 학습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쭉 완주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40번의 요약 문제도 발췌독하기에는 좀 힘들었다. 그런데 A하고 B가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명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했다면 그건 가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내 등급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또 여름방학이라는 우리가 또 중요한 어떤 기회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다. 자, 3등급 이하다. 일단 3등급 이하면 바로 1로 가기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그 강둑에 구멍난 부분을 좀 메꿔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듣기 다 맞으셔야 돼요. 듣기를 다 맞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지금 듣기 할 동안에 문제를 몇 개를 푸는데 그래가지고 문제 푸는 데서 만약에 하나 막히면 듣기가 날아가요. 듣기는 여러분 듣는 내용을 한 번만 들려주잖아요. 16번, 17번 제외하고 한 번 날아가면 큰일 나요. 3년 전에 수능에서요. 제일 오답률 높았던 1위 문제가 9번 듣기였어요. 답이 2번이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3, 4, 5만 듣고 1, 2를 놓쳤거든요. 그런 불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듣기를 일단 이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듣기 할 때는 듣기만 집중해서 듣는다. 차라리 16번하고 17번은 한 번 들어서 시간을 줄여서 2분 2초라도 버는 게 나아요. 그래서 듣기는 일단은 다 맞는다. 그 다음에 듣기를 풀 때는 16번, 17번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문장에 얘기하는 게 16번의 답이고 두 번째 문장부터는 17번 보기를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얘기해 주거든요. 속어해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약한 거 있죠.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이 사람이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일관성 있는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 무관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A의 입장은 이거고 B의 입장은 이거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독해에서 필수로 맞춰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3점짜리에 많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안 틀려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방어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부터 20번 같은 경우 22, 23번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25부터 28번 이거는 이제 다 맞추는 내용이죠. 43부터 45번 여기서부터가 빵꾸가 나지 않아야 차곡차곡 우리가 점수를 쌓아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빈칸이나 문장 삽입이나 순서는 반타작만 해도 2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등급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아마 집중력의 문제가 좀 많이 커요. 그 다음에 긴 호흡의 문장에서 놓쳐요. 그리고 단어를 갖다가 모르는 단어가 몇 개만 나오면 멘붕이 돼요. 그래서 단어를 맥락 속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구분해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독해를 할 때 이 단어는 요런 뉘앙스일 거야 라고 때려 맞추는 능력 있죠. 이거를 갖다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한테 연습하는 교재 중에 뭐가 제일 좋으냐? 본인의 실력보다 조금 높은 그런 독해 지문이 수록된 거. 뭐 예를 들어 EBS 영어 독해 연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등급에서 1등급이다. 근데 나는 1등급을 꼭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85에서 깔짝깔짝거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유지하셔야 돼요. 하루에 30분은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 영어 공부가 하루에 30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30분을 밀도 있게 쓰시면 돼요. 지문 2개 정도를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보기 부분은 가리고 지문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지문을 보실 때는 내가 해설지를 쓴다는 생각으로 오답 속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어가 국어만큼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속어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은 내용, 이거 가지고 소거하시면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요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등급에서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빈칸에서 틀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소거해도 2개가 남을 수 있거든요. A하고 B가 만약에 남았다고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문 속에 언급된 내용이 A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문 속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문 속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B도 될 것 같아. 그럼 B는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서 나오는 보기는 절대 답이 아니에요. 빈칸 추론은요. 근거가 있어야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 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점수가 깎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1등급이다, 빼박이다. 그러면 1등급 유지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실전 모의고사를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모의고사도 뭐 고개릿 확보하셔서 여러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웠을 때가 언제적이냐면 여러분들 딱 보면 수능이 한 2년 전에 좀 영어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2년, 3년 전에 나와 있는 기출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출에 대해서는 난 이미 다 봤다라고 하시는 분은 실전 모의고사 여러 가지 지문을 갖다가 접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닥치는 대로 다 한번 접근해서 풀어보시는 거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얘기했던 총평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순서 문제에서 36은 잘 풀었는데 37이 좀 틀렸어요. 그러면 37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스킬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읽지 않고 풀었을 때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에 하나 심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꼭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단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의 38번 같은 경우도 but이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but 뒤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걸 찾으면 쉽게 풀릴 수 있었지만 39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길어졌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도 어디 부분인지 잘 판단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선생님이 거기다 심어놨어요. 돼지 콧구멍 전략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41번, 42번 장문 독해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좀 접하기 힘들었던 인터페이스란 단어와 seamlessness라고 하는 개념 이걸 가지고 연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표현들 속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메시지를 발견했다면 답 찾는 데는 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최대한 지문 속에서 많은 단서를 얻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정답을 도출할 때는 나왔던 정보에서 정답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능력,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구모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면서 설렙니다. 구모가 과연 어떻게 출제될지. 이때까지 항상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구모가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긴장을 하면서 막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대로 공부하면서 또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 날짜 되면 시험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이 꼭 나옵니다. 원래 수험 생활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가다 보면 길이 나오고 딱 도착하면 끝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력은 반드시 보상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와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우리 또 구모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